누구나 한 번쯤은 텔레비전에 내 모습이 나오는 걸 상상하거나 꿈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원한다면 누구나 직접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1인 미디어가 자유롭게 구현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중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특별한 방송 제작 현장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요리를 하다가 나만의 요리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휴대폰을 들어 평소 사용하는 SNS의 라이브 방송 기능을 누르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요리를 하는 이는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생중계 중 영상을 보는 이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1인 미디어의 한 풍경인데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로 먹방, 쿡방, 겜방, 톡방 등 신조어들의 등장은 1인 방송 콘텐츠가 얼마나 대중화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1인 방송인.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발달이 되면서 사실상 손에 하나씩 미디어를 다 들고 있는 형태가 됐죠. 결국 그건 이른바 이제 개인 시청이라는 걸로 패턴을 이제 형성하게 돼서 그에 대한 컨텐츠도 그만큼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니즈를 타고 개인들이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개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고요. 특별한 크리에이터를 만나기 위해 인천 송도를 찾았습니다. 마침 오늘 촬영할 콘텐츠 기획 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딸까지 3명으로 구성된 제작팀. 이 중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으니 바로 7살 스타 크리에이터 길라임 양입니다. 사이다 먹고 싶죠. 뽀글뽀글해 뽀글뽀글. 뽀글뽀글해요 뽀글뽀글. 올라오고 싶어. 나 이제 끌어올린다. 더 보여줘. 아까도 잘했어. 거져라. 아이가 자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의 형태로 뭔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라임이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을 라임 튜브를 보는 시청자들도 함께 경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실험은 라임이가 진행하는 방송의 주요 콘텐츠인데요. 촬영 전 가족은 이렇게 모여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와, 라임이 진짜 잘 본다. 너 전에 이렇게 못 불었잖아. 그만 불라고. 라임이가 흥미를 갖고 신나게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만이 방송 아이템으로 선정되는데요. PT병이 있으면 아직 주제별 실험 리스트와 도구 준비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방송의 주인공이자 진행자인 라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씌울 거야. 풍선이 엄청 커질지도 몰라. 아니면 아까 이거 놓으면 탁 날아가잖아. 로켓처럼 날아갈 수도 있거든. 자, 이제 촬영장 가서 촬영해 볼까? 네. 가자. 자, 파랑이 가지고 가. 엄마 재료 가져갈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라임이가 향하는 곳. 키즈 크리에이터 라임이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스튜디오입니다. 뭐예요? 택보이 가지고 와. 이거 먼저. 긴장감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라임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데요. 이것이 2년차 크리에이터의 내공 아닐까요? 엄청 큰 모자인데 라임아? 여기는 라임이랑 지금 촬영을 하는 공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조명이랑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고요. 예, 배경지인데요. 배경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크로마키 영상도 간혹 사용을 해서 녹색 배경지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반 좋게. 자 라임아 시작할까? 하나. 시작! 안녕하세요. 라임이와 해야지. 라임이요? 아빠의 장난감 놀이. 와! 오늘 풍선 과학놀이 해볼 거예요. 오, 풍선 과학놀이. 저희가 좀 아까 풍선을 입으로 이렇게 불었거든요. 이렇게 불었었는데 입으로 불지 않아도 풍선을 불 수가 있대요. 오,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은 거두는 것뿐. 우와. 자신만의 호흡으로 침착하게 촬영을 이끌어가는 라임이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데요. 아니야 같이 해.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도 아이의 능력이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혼자서 따네. 어릴 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그 DSLR 있죠 전문 거를 이렇게 무조건 사진을 찍을 때 그때는 휴대폰으로 안 찍어주고 무조건 DSLR로 찍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꾸미거나 뭐 뒤로 빼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쪽. 라임이의 방송 채널 구독자 수는 약 56만 명. 누적 조회수는 무려 6억 회가 넘습니다. 불안해. 식초를 종이컵으로 3컵씩 넣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넣고 준비를 세계 해놨고요. 곳곳에 베이킹 라임이의 소다를 방송을 5 좋아하고 스푼을 기다리는 넣어줍니다. 팬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도 해주시면 과언이 아니죠. 실험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자, 노란색 풍선. 하나, 자. 둘, 다섯. 스타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것처럼 라임이가 어떤 실험 놀이를 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해보고 싶은 특별한 놀이가 되는데요. 이뻐. 그럼 이쪽을 노랑으로 해줄게요. 또래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라임이의 경쟁력은 옛날에 나 통통 튀는 성격, 6살. 엉뚱한 호기심,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특유의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모아놓고 빠지든지. 하나, 둘, 셋. 풍선 실험 시작! 오, 소리 봐. 우와. 오. 잡아. 요. 한 번에 해. 내가 오. 야, 나인 과학자님, 오늘 과학 실험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지. 성공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라임이의 방송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빠 그거 내 카메라. 이쪽에 뿡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거품이 하얀색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촬영된 영상은 편집과 효과 작업을 거쳐 더욱 풍성하게 제작됐는데요. 식초, 베이킹 소다. 라임이의 표정만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용 방송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과학적 호기심을 좀 약간 자극이 됐다고 하면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학적인 그 실험 영상을 좀 많이, 그러니까 라임이가 이제 그런 쪽에 호기심을 가질 나이가 돼서 사실 그런 영상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대흥동 주민센터로 하나 둘씩 모여드는 이들. 짐을 풀자마자 각자 맡은 임무가 있는 듯 말없이 어떤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손에 든 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과 크리에이터라면 이들의 정체가 대충 짐작되는데요.
젊은 패기로 똘똘 뭉친 3명의 남자들. 다시 끄고 있죠. 이들은 드론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개인 방송 콘텐츠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 쉐어하우스에서 3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재미있는 거리가 없을까 이제 좀 3명이서 이제 찾아보다가 그 거리를 이제 메인으로 드론으로 잡고 이제 그걸로 그 저품격 버라이어티를 이제 시도하는 그런 콘텐츠. 이거 다 부으면 되죠 이제. 네, 제가 다음에. 네. 유아용 수영장이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 촬영할 내용에 필요한 도구인 것 같은데요. 양동이를 동원해 신속하게 미니 수영장을 채우고 이곳에 입수할 재료를 준비합니다. 손수 오리고 부쳐 만든 귀여운 바다 생물들. 여기에 낚시 바늘처럼 생긴 금속 부품을 하나씩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들은 대체 드론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려는 걸까요? 셋이서 이제 한 명씩 가위바위보에서 돌아가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해서 이제 낚는 걸로 해서 제일 많이 낚는 사람이 이제 게임에 이기고 제일 적게 낚은 사람이 이제 벌칙을 받게 되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남자의 특별한 방송 촬영을 시작해 볼까요? 드론!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은 30초. 30초? 네. 짧다. 그러면은 30초에 만약에 하나를 뽑으면 끝인가요? 끝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날아올랐어요. 아, 감을 익혀보시겠다. 29초? 30초? 아, 아이고 아깝네. 네, 시작했습니다. 자. 빨리 꺼내. 드론으로 낚시하기. 이들의 성적으로 보아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승패의 여부보다 더 재미있는 건 드론 게임에 푹 빠진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얼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자가 도전할 차례. 오늘 방송의 재미를 좌우할 극적인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요? 자, 쓰시고. 겨우 한 마리를 낚았을 뿐이지만 1등을 차지한 세 번째 주자. 이렇게 녹아갖고. 자, 남은 두 사람의 꼴찌 정하기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방송과 카메라의 존재도 잊은 듯 오직 승부에만 집중하는 청년들. 드론 하나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세 명의 남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큰 드론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켜서 그냥 냅두면 알아서 서 있는데 작은 드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각도 조절과 고도 조절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장에 많이 부딪히고 그랬어요. 네,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만큼 또 이제 조작하면서 더 재밌고 약간 컨트롤하면서 약간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크리에이터로서 개인 방송 콘텐츠 제작자의 길에 접어든 지 불과 3개월이 채 안 된 신예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드론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것처럼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따라해보며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그만 진짜. 이렇게 있는 기분이에요. 일단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커맨드가 있어요. 나라 이름 표정. 글씨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좀 억울해서 약간 아니. 네. 촬영 막바지. 드론 낚시에서 꼴찌를 차지한 1인이 벌칙을 받는데요. 이렇게 놀며 촬영하고 방송하면서 또 하나의 드론 놀이가 탄생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확실한 벌칙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거 뭐야?
샤워실로 바로 가자. 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진짜. 네 머리 모양 솔직히 너무 웃겼어. 뒤에서 볼 때가 너무 웃겼어. 무게 중심을 잡거나 하는 것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벌칙을 받기도 했는데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안에서 뭔가 게임을 한다는 게 항상 놀이를 하는 게 항상 재미있어서 그런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를 하려고 항상 해요.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정착한 크리에이터. 이들의 채널 구독자 수와 방송 조회수의 증가는 곧 방송 시청 패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검색 선택하며 자유롭게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1인 미디어가 지금 우리 사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나 시작하면 금방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꾸준히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서 자기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위에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세간에 좀 인기 있는 직업처럼 떠오르긴 하지만 결코 노력 없이 되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직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마치 출퇴근하듯 들른다는 박근하 씨를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세미다큐. 잠깐만요. 여기다가 신청인 쪽에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고 필요 장비는 뭔지 말씀 주시면 제가 챙길게요. M30. 보시는 바와 같이 지향성 마이크. 근하 씨가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바로 카메라입니다. 센터에서 대여하는 방송 촬영 장비인데요. 카메라를 점검하는 능숙한 손길. 그녀는 요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모든 제작 과정을 홀로 해내는 근하 씨. 일반인 세미 다큐팀에 속해 있는 그녀의 도전 의식을 자극한 건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세미 다큐 안에 있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영상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 제작하시는 모든 과정부터 그 하루 일과를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근하 씨의 영상 속 주인공, 바로 서금예 할머니인데요. 올해 나이 79의 서금예 할머니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는 것을 찍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 다큐 감독의 눈으로 본 다큐 감독의 일상. 이것이 근하 씨가 시도하고 있는 독특한 영상 콘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거 좀 찍고 그러려고? 인터뷰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질문할게요. 한창 편집 작업 중인 서금예 할머니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는 근하 씨.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물로 제작하려는 할머니의 도전기는 근하 씨에게 있어 한 컷 한 컷이 아쉬운 귀한 콘텐츠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와셔서 하고 있잖아요. 편집이 이것이 다 이야기가 되게 하려면은 정말로 그 예민하게 또 잘라야 되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말 편집 작업이 제일 성가시럽대. 그냥 생각이 봐. 네, 직접 하시나요? 네. 네? 아니 자주 도와주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또 그래.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는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거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디오 개인값을 올려 맞추려면 이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 된가를 보려면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짜임새 있는 구성을 위해 또 다른 시니어 감독님을 즉석에서 섭외한 근하 씨. 이런 부정확하니까 이걸 프레임 그녀의 세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내공을 지닌 인생 선배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디오를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찍었어? 네.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저희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든지 막 그런 뭐 두고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하기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기 위해선 아직 홀로 해내야 하는 작업이 많이 남아있지만 작품을 완성한다고 해도 근하 씨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의 재미와 가능성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뭐 SNS라든지 그런 방송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런 방송을 관심 있게 많이 보고는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좀. 최종적으로 편집이라는 게 단순히 컷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컷 사이에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마련된 교육실. 동작이 축약일 수도 있지만 감정이 들어가. 이곳에선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좋았던 것들, 이미지 중심으로 해서 인서트들. 불과 얼마 전까지 일반 시청자였던 이들도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 미디어 제작자처럼 자신만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취미로 그냥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영상을 배워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 김성환.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어떤 장면을 사용할지 또 과감히 덜어낼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줄 알아야 하죠. 12분 돼요 벌써? 지금 10분짜리 11분. 네? 여기까지가 11분 나왔거든요. 11분? 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화면이에요. 굳이 정원 나왔는데 막 흔들리고 막 바람 불고 이것보다는 정원이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꽃 아름다운 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절반 이상 영상 제작이 처음이다 보니 하나의 장면을 완성하는데도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컨트롤 S 부족한 부분을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기술을 터득해 나가는 이들. 한 컷 한 컷 정성스럽게 편집한 영상을 보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느껴집니다. 남은 여생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가상적으로 한번 내가 셀카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어떤 연출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편집을 마친 한수강생이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들리세요? 대답하셔도 내레이션은 시청자가 영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영상에 남은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특정 지식이나 정보를 보충해주는 과정이죠. 여기에 정확한 발음, 안정적인 목소리 톤, 그리고 일정한 속도감 등의 화법 요소를 더하면 이야기의 핵심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시청자들한테 알려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했고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중간에 더듬으신 부분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한 번 더듬으신 부분 잠깐 네, 거기만 한 번 더 할까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익숙지 않은 작업이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 발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혼자의 힘으로 영상을 만들기엔 어려움이 따르지만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만드는 영상을 이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기획부터 편집까지, 촬영 편집까지 해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하는 걸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위치한 펭귄 마을.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마을 담장마다 걸린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는 광주 지역 방송에서 활동하는 시민 기자 김정헌 씨입니다. 펭귄 마을의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취재 한번 해가지고 나처럼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 펭귄 마을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취재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김정헌 씨가 펭귄 마을을 찾은 이유는 지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할 뉴스 리포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구석구석 주민들이 힘을 모아 꾸민 작품부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옛날 물건까지 사라져가는 추억 속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마을. 이 지역에서 근 30년째 거주하는 한 시민이자 기자로서 마을 풍경을 정성껏 담아보는데요. 그녀의 시선에선 소품마저 스쳐 지나가는 구경거리가 아닌 뉴스 기사에 참고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취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선 마을 이장과의 만남도 놓칠 수 없겠죠. 이장, 딴 데 마을 나면 이장이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낀 궁금증이나 부족한 정보는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하는데요. 비록 짧은 분량의 콘텐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뉴스에선 다각도의 정보 수집은 기본입니다. 앉아있는 그 펭귄을 생각을 하죠. 사전에 준비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보통의 대화와 다를 바 없어 보여도 기사의 방향을 잡거나 추가적으로 취재할 내용을 추려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돼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번엔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 한 곳을 집중 취재해 보기로 하는데요. 마을의 특색이 담긴 기념품을 제작하는 공작소. 취재 허가를 구한 그녀가 어김없이 꺼내든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꺼내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시민 기자로 활동하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인데요. 그게 다 원목인가요? 네. 근데 원목이 엄청 가볍네요. 원목은 무겁지 않나? 소리음을 좋게 해주는 소나무하고 촬영하는 대상에 카메라를 고정한 채 자연스럽게 질문하며 대답을 유도하는 너무 모습. 무거워도 또 이렇게 가지고 인터뷰 다니려면 진행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현장 이곳저곳을 누비며 마을 영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녀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의 그 손재주, 솜씨, 상상, 감각 그 모든 것이 딱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곳 같아요. 사회다가 보면은 한 2% 정도 부족한 그 부분을 아마 이 펭귄 마을에 오면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홍보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정헌 씨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초등학교 앞을 지킨 터줏대감, 바로 문구점 사장님인데요. 본업은 본업대로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틈틈이 시민 기자로 활동한다는 김정원 씨. 뉴스 영상을 제작하려 자리에 앉았다가도 손님이 오면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다리라 했어 아빠가? 손님 맞으랴, 물건 찾으랴, 계산하랴. 물밀듯 밀어닥치는 업무에 쉴 틈도 없어 여기 보이는데요. 앉아서 먹어. 거스름돈 줄게. 그녀에게 주어진 작업 환경이 여유롭진 않지만 오히려 김정원 씨는 짬짬이 시간을 투자하며 영상을 만드는 일이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합니다. 용돈에서 500원 까, 1000원 까. 응? 안녕. 볼일이 끝난 손님이 가게 문을 나선 후에야 비로소 주어진 작업 시간. 취재부터 촬영, 그리고 영상 후반 작업까지 그녀의 유일한 제작 장비는 스마트폰인데요. 전문 장비를 갖춘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녀에게 문제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총장님을 앞에다 넣어야 될 것 같다, 그치? 상인회와 주민들과의 소통과 김정원 씨의 뉴스 리포트는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조금은 소박할지 몰라도 시민 기자이기에 가능한 그녀만의 특별한 강점이기도 하죠. 제가 만든 영상 그 첫 작품이 나오는데 처음에 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5분 동안 그거를 보면서 감동받았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배우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시민 기자로 활동한 지 약 7개월 차. 경력이 그리 오래된 건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실력을 쌓아나가자 영상 제작에도 제법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재빠른 손길.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며 찍은 영상이다 보니 어떤 순서로 장면을 구성할지 척하면 척, 제작하는 손길에 거침이 없습니다. 편집할 때 보면은 이제 인터뷰가 거의 한 컷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이 많아지셔가지고 3분짜리 만드는데 인터뷰가 3분짜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이렇게 단어에서 딱딱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고민돼요. 또 나레이션 할 때 중간에 이제 인터뷰를 넣게 되면 그 나레이션하고 인터뷰하고 그 시간 그 조절하기가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 편집이 끝나면 다음은 뉴스 리포트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완성된 편집 영상을 재생해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사를 메모장에 옮겨 적는데요. 문법에 맞게 지웠다 쓰기를 수차례. 직접 소리내어 읽어보고 시간도 맞춰보며 3분 안에 취재한 정보를 알차게 녹여냅니다. 리포트가 완성되자마자 서둘러 집안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작성한 기사를 녹음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한 주방이 바로 그녀의 녹음실. 장식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NG 없이 한 번에 성공하려면 일터에서 잠시 벗어나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무사히 녹음을 마친 것 같은데요. 발음이 부정확하지는 않았는지, 빼먹은 단어나 문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보는 김정원 씨. 그녀의 진지한 모습 속에서 시민 기자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기자로서 조금 더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도 많은 거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인 미디어는 기존 방송 매체만큼의 파급력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으로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움직임은 곧 미디어 속 스타를 탄생시켰고 그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점차 확장된 크리에이터 시장은 저비용의 투자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며 미디어 산업의 한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운영하고 있다는 한 사무실. 이곳은 이색 실험 콘텐츠 크리에이터 허재원 씨의 작업실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채널을 개설해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허재원 씨. 그는 약 149만 명의 채널 구독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스타 크리에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달걀이 얼 때까지 이렇게 굴려줄게요. 오! 됐어! 오! 됐어!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궁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나아가서 집에선 하기 힘든 그런 실험들까지, 네, 모두 다 그렇게 제약 없이, 네,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긴 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기엔 용기가 필요한 이색 실험.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의 주요 콘텐츠이다 보니 널찍한 허재원 씨의 작업실은 신기한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그의 보물창고. 모두 재원 씨가 두 발로 뛰며 구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허팝이 어릴 때 항상 이런 장난감 총 가지고 놀고 하면은 문제점이 이제 비비탄이었잖아요. 그때 그게 사람에게 맞으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앞에 고무가 있어가지고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영상을 한 번씩 찍고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한답니다. 얼굴을 허재원 씨가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건 이렇듯 애정이 담긴 소품을 다방면으로 활용한 콘텐츠의 신선함 때문일 겁니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고 싶다는 그의 도전 정신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원래 과학, 수학 이런 거 좋아하고 했었잖아요. 좀 호기심 많고 이런 성격이었어가지고 그걸 이제, 네, 영상으로 뿜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나오면서 실험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허팝 연구소라는 공간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좀 더 그 규모가 커진 거죠. 예. 야외 콘텐츠로는 무리가 있거나 실험의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하다 보니 소품의 양도 늘어나고 스튜디오를 대신할 보다 넓은 작업실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 역시 보다 넓은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챙긴 핵심 소품은 바로 종이컵. 양이 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하려는 걸까요? 공기가 이동을 하면 이런 종이컵도 무너뜨릴 수 있고, 이제 좀 뭔가 이런 에너지, 힘이 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이제 입혀가지고, 네, 연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여요. 흰 색깔 이렇게 보이면 그 연기가 이동을 해서 이 종이컵에 닿으면 이게 이제 무너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뒤에 빨간색 종이컵이 쌓이다 말았는데요. 나중에 저 녀석을 허팝 키보다 높이 2m 이상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쌓아 올릴 거예요. 지금 허팝 옆에 110리터짜리 통이 있습니다. 밑에 쪽에 구멍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연기를 넣고 테이프로 다다다다다 여기를 뚜껑을 막고 이제 발사시킬 거예요. 오! 빠세! 자, 이렇게 가운데 한가운데. 자. 오늘 그가 선정한 이색 실험 주제는 에어테프로 종이컵 무너뜨리기. 온갖 전문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당장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수도 있지만 재원 씨는 손수 도구를 제작하는 준비 과정까지 일일이 카메라에 담습니다. 조금 더디고 번거롭긴 해도
자신이 준비한 실험 속에 어떤 노력이 더해졌는지 보여준다면 결과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역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건 준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해프닝이 한몫하겠죠. 실업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확정 지어서 하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제만 가지고 그냥 무작정 도전해봐요.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하진 못했는데 뭔가 또 색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영상 제작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리얼리티를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지 않는 그는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돌발 상황이 영상의 콘셉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의 시행착오로 계획이 조금 수정됐지만 오히려 더 탄탄한 실험 준비를 도왔으니 이제 진짜 도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연기를 넣어줄게요. 드디어 실험의 하이라이트 에어대포 발사 시간. 공들여 탑을 쌓은 만큼 성공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실험 결과는 깔끔하게 성공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황당하고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요. 좀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고요. 재미가 있어야 시청자들이 보고 또 보고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뭐야 지금 문제인데? 뭐야? 점점 물고도 작아지는데?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우와! 우와! 야! 뭐야 이거 질퍽. 터뜨려. 과학적인 요소가 접목된 실험 콘텐츠는 그가 특별히 신경 쓰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의도를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재원 씨는 편집, 자막, 그리고 음악 선정까지 모두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실패할 걸 알면서도 일부러 실패하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는 진짜 무조건 도전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초점을 둬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하는 그 장면에 좀 재미난 음악도 넣고 재미난 표정도 짓고 하면서 그 자체가 재밌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최대한 편집할 때 좀 노력하고 있어요. 편집이라곤 기초도 몰랐다는 허재원 씨.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자리매김한 지금 시청자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캐릭터라든지 주제를 잘 잡고 이제 꾸준히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면은 진짜 기회의 땅이 아닐까 싶고 저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진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싶고 끝없이 이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어요. 1인 미디어는 크리에이터들이 지닌 잠재력을 깨우고 그들의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기회의 창구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 콘텐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의도하지 않은 성장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미디어 산업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좀 더 독려하고 육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좋은 컨텐츠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상생의 방법일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플랫폼사도 그렇고 기타 우리 유저들도
같은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디어 속 주인공이 되어 또 누군가는 제작자가 되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 1인 미디어는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새로운 길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